자, 여러분 6번째 미니 특강 들어왔습니다. 수열 관련돼서인데요.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다루는 뭐 기본적인 수열 몇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죠. 알쏭달쏭하기도 하고 간혹씩 잘 모르는 부분도 있기도 하죠. 일단 수열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3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, 수열 외에 사실 대학에서 수열을 배우는 이유는 몇 급수를 다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. 그래서 하나의 뭐 가장 기본적인 우리 등차 수열, 고등학교 때 우리가 배우지만 첫 번째 수가 나열되는 방법인데, 첫 번째 수는 A, 두 번째 수는 거기다 플러스 똑같은 D를 더하고, 그 다음 또 숫자에는 또 똑같은 D를 또 더해서 우리가 A 플러스 2배의 D, 이렇게 똑같은 등차, 말 그대로 차가 2개의 값을 뺐을 때 똑같은 값이 수가 나열됩니다. 이런 이야기에서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. 일반 항을 써보면 n번째, 첫 번째 값, 두 번째 수열, 세 번째 수열, 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수 같은 경우 보면 2, 한 칸 작죠. 그래서 우리가 an 값을 이렇게 초항에다가 더하기 n-1d라고 이런 표현법을 씁니다. 고등학교 때 보셨던 거고.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보시면 뭐냐면 등차 수열에서 한 가지 볼 거는, 세 번째하고 첫 번째 거를 반을 2개 더한 다음에 반을 나누면 중간값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. 한번 보시면 A 더하기 A 플러스 2배의 D를 한 다음에 반을 나눠봐요. 그러면 요 중간의 값이 나온다. 이거 우리가 뭐라 하냐면 산술평균이라고 하죠. 산술평균. 자,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, 대학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등비수열이죠. 똑같은 비율이 계속 나열되는 수를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, 여기서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수는 A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는 거기다 R을 곱하고, 세 번째 수는 거기다 또 R을 또 곱하고, 계속 반복해서 나가는 걸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조금 전에 등차 수열과 똑같이 하나가 작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우리가 n번째 일반항이라고 한다면 A 곱하기 Rm-1이라고 이렇게 일반항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등비수열에서도 마찬가지로 곱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와 세 번째를 2개를 곱한 다음에 루트를 취하면 중간값을 찾아낼 수 있어요. 이걸 뭐랍니까? 기하평균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그러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사이에 관계가 주어지는데, 우리가 보통 쓰는 게 있단 말이에요. 여기에 산술평균 뭐 지금 아까 말했듯이 A 플러스 C 이렇게 돼 있다면 얘보다 얘가 더 작아요. 루트의 AC 이렇게 표현할까요? 그래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성, 이런 거,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내는 것 중에 하나죠. 얘가 2개만 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A, 뭐 제가 3개를 써볼게요. A, B, C 이러면 3개가 되면 3의 값이 되고, 3루트에 A, B, C 뭐 이런 게 되고, 만약에 4개가 되면 4로 나누고 여기를 4로 써주면 되는, 그게 우리가 뭐랍니까?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어떤 관계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그것만 체크를 해보시고, 그 다음에 그 등비수열을 계속 무한번 더했을 때 우리 무한번이 아니라 n번까지, 지금 여기서 R0니까 0부터 출발해서 1, n-1까지 이렇게 끝나는데, 이 값을 다 더하면 우리가 1-R분의 A의 1-Rn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.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, 고등학교 때는 하지만 대학에서는 사실은 계차수열을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만, 일단 뭐 계차수열을 한번 보시면 수열 안에 또 수열이 숨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계차수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히든 카드죠.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수열이 나열될 때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저렇게 표현을 해놨는데, 여기 살짝 지우고 다시 한번 표현해 보죠. 여기 지금 주어진 게 첫 번째 수, 두 번째 수, 세 번째 수, 네 번째 수, 다섯 번째 수, 여섯 번째 수,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. 근데 여기에서는 봐가지고는 똑같은 어떤 상황을 볼 수가 없어요.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냐면 플러스 2만큼이 전개됐고, 여기서 플러스 3만큼이 전개됐고, 플러스 4만큼이 전개됐고, 플러스 5, 맞죠? 플러스 6 이렇게 계속 전개가 된다는 거 알겠습니다. 근데 말 그대로 등차, 이게 아니죠. 똑같은 값이 계속 더해지는 게 아니라 다른 값이 계속 더해집니다만, 그래도 어떤 순서가 있죠. 똑같은 값은 아니지만 계속 어떤 반복성이 있단 말이에요. 그걸 우리가 뭐라냐면 계차수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지금 보시면 또 이 안에 또 하나의 값이 뭐로 또 돼 있냐면 더하기 1, 그죠? 여기 더하기 1, 또 여기는 더하기 1. 수열 안에 수열에서는 뭐가 됩니까? 등차수열이 되는 거죠. 이렇게. 그러면 등차수열이 되든 등비수열이 될 수도 있어요. 수열 안에 또 수열이. 근데
이 값을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수, 두 번째 수 이렇게 나열할 때 한번 나열 값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수는 1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는 3이지 않습니까? 이 3이라는 결국 뭐예요? 1 플러스 2. 그러니까 여기에는 1 플러스 2라는 요놈의 값이 나온다. 이게 우리가 뭐야? 숨어있는 히든 카드 아닙니까? 2라는 값이. 그 다음 두 번째, 또 세 번째 수를 찾으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얘 세 번째 6이죠. 6이라는 값은 뭐냐면 1에다가 2 더하기 3 더하기 이렇게 해서 찾은 게 6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써보면 1 플러스 2 더하기 3 이렇게 됩니다. 자, 지금 보시면 히든 카드가 몇 개 있죠? 2개 있어요. 이렇게 돼 있죠. 두 번째까지. 만약에 네 번째 거 항을 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? 히든 카드가 하나 더 붙으면 돼요. 여기는 히든 카드가 2개만 붙었는데 잘 보시면 세 번째 항의 일반 항을 찾으려면 2개 찾으면 되는 히든 카드가. 만약에 네 번째면 3개를 찾는 거죠.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 값을 찾는 건데 한번 보시면 이제 개차 수열이 하나가 작아요. 그래서 그 개차 수열을 찾으려면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지금 주어진 게 AN 값은 첫 번째 항 이렇게 찾을까요? AN 값은 A1 첫 번째 항.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뭐냐면 개차 수열이죠. 2 플러스 3. 그래서 밑에 있는 다음 단계의 값들이 계속 더해진다고요. sum. 그래서 K1부터 어디까지? 한 칸 작은 값이란 말이에요. N번. N-1. 그래서 이렇게 BK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. 그러면 숨어져 있는 이 BK 값을 다 더해가면서 우리가 값을 찾으면 원하는 값을 찾아낼 수 있다.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. 자, 일단 뭐 개차 수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 나머지 계산은 여기 주어져 있는 대로 B에는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의 값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얘 합을 계산해서 합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. 대학에서 쓰는 뭐 고등학교 때 쓰던 공식 넣어가지고 간단하게 찾아보면 일반항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. 이게 우리가 개차 수열이죠. 일단 수열의 종류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. 여러분들은 이제 개차 수열과 등차 수열, 등비 수열 세 가지가 있지만 그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등비 수열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겁니다. 일단 이 내용을 숙지하시고요. 그 다음부터는 몇 급수를 보시면 될 겁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